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청안입니다. 현재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 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습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시간에 걸쳐 메타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체 불가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습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강인한 인성을 기르며 자신의 지식을 늘 활용하고 가공해서 컨텐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력을 신장하는 과정에서 메타인지의 역할은 지대하며 학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인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가 무엇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하단부에 제가 정의를 적어 놨습니다. 메타인지란 학습자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성찰하는 능력,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메타인지가 있다 없다, 이것은 자신이 아는 것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아는 것은 이 재구조화라고, 아는 것은 더 강하게 입력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모르는 것은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윗부분에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결국에 내가 오늘 학습했던 내용을 알고 있는가 모르가는 글씨로 써서 표현하거나 문장화하거나, 그 다음에 상대에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말로 설명이 가능한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은 다시 재구조를 통해서 강하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에다 강력하니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것. 이제 학습이 이 자기 자신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남에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있지만 설명이 안 되면 모르는 것. 모르는 것은 그것을 다시 피드백한다. 피드백은 되새김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피드란 말은 먹는다. 백은 다시 먹는다. 소가 풀을 먹고 나중에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 다시 되새김질하고 씹듯이 피드백을 합니다. 다시 그 부분을 학습에서 정확히 인지하는 것, 다시 인지하는 것,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많은 부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잘 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학습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듣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그리고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말로 설명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시험이나 토론이나 혹은 남에게 설명할 때 버벅거리고 잘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러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학습에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 나온 것처럼 상위 0.1%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메타인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학습에 이르기 때문에 항상 평균이 95점부터 100점 사이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인지에 대한 정의를 이제 윗 그림을 통해 나왔던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라는 용어는 1976년 미국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위에서 잠깐 나왔지만 영어로는 think beyond things, 생각 넘어 생각,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떤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메타인지. 상위 인지 혹은 초인지, 인지를 뛰어넘는다. 그겁니다. 인지 과정을 인지하는 능력. 이번에 메타인지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인지한다는 게 초인지가 되는 거예요. 초인지, 상위인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모르는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메타인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님의 일화에서도 이 메타인지에 대한 내용이 오래전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 중에 제일 제자인 자로가 스승인 공자에게 스승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묻자 공자님은 유가 자로입니다. 내가 너에게 알미 무엇인가 대해 가르쳐 주마.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아는 거다. 알고 모르고를 구분할 능력이 바로 압니다. 학습이다. 학습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일찌감치 3000년 전에 이미 공자는 학습의 핵심이 메타인지다 라는 것을 알고 제자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처음으로 주장했던 이 프라벨이라는 사람은 이 메타인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경험, 이쪽은 좀 학습적인 요소, 이쪽은 인성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메타인지 지식에는 변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 변인, 과제 변인, 전략 변인. 그리고 사람 변인은 개인적인 변인, 상호적인은 개인 간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 변인,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적 이 지식에 대해서 프라벨은 인지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혹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지식이다 라고 정의를 했으며, 전략에 대한 지식으로 특정 전략을 언제, 어디서, 왜 사용한지에 대한 지식으로서 문제 수행 자체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적절히 선택하고 유지, 일반화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인지 지식에는 변인이 세 가지가 있다. 사람과 과제와 전략 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변인은 다시 이 개인 내부 간의 특성, 이렇게 개인의 특성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나는 언어 이해력은 뛰어나지만 지각력은 좀 떨어진다 식으로, 이런 개인의 특성, 개인 간 상호 변인은 개인 간, 타인과의 비교로 우리의 모둠에서 내가 제일 토론을 잘해 식의 믿음이다. 보편적인 것은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인지의 보편 성장을 믿음이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어떤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 보편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인간의 단기적 기억은 틀리기 쉽다. 와 같은 이런 것들을 보편적 특성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 변인을 먼저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과제 변인.
과제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를 접하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정보를 획득합니다. 각각의 과제들은 그 특성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논술을 이해하는 것들보다 이야기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쉽다는 사실을 아는 것, 또는 어떤 장소에 대해서 조사할 때 책으로 찾는 것보다 직접 가서 노론으로 조사하는 것 효과되지 않은 것을 아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제의 변이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 변이는 인지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개인이 습득하게 되는 지식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암기할 때는 앞글자를 따서 외운다든가 대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이런 식으로 목차를 만들어서 구조화해서 이미지화한다. 또 스토리화한다.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전략변이다. 그래서 이처럼 프라벨은 메타인지적 지식에 대해서 사람 변인, 과제 변인, 전략 변인 등이 있다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프라벨은 두 번째 메타인지적 경험에 대해서도 메타인지의 구성 요소다라고 말했습니다. 메타인지적 경험은 방금 읽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든가 같은 갑작스러운 느낌과 같은 인지적 사항과 관련된 인지적, 정의적 경험이다. 또한 인지 과제를 수행하기 전과 수행하는 중과 수행 후에 발생하는 감정을 말하고 있으며 대부분 현재 수행 중에 있는 것과 관련이 많다라고 프라벨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메타인지적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경험은 어떤 차이가 있냐? 그 형태나 질적인 측면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과 기능적 측면에서 다른 거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고 그 내용 혹은 기능적 측면이 다른 것이라고 프라벨은 얘기하면서 메타인지적 지식, 메타인지적 경험, 인지적 과제의 목표, 전략, 행동 등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메타인지적 경험이 전략 수행에 관여하여 활성화시키기도 하며 메타인지적 지식을 수정, 추가, 삭제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경험화된 것들이 우리 지식을 더 강화하기도 하고 더 약화하기도 하는 것에 반영한다. 결국에 우리 앞서서도 했지만 경험은 지식으로 가는 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 혹은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으면은 지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감정적인 안정감 혹은 흥분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학습으로 연결되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메타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죠. 메타인지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성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로 말로 설명해 볼 때 설명이 가능하면 아는 것이고 설명을 못하면 모르는 것으로 간주해서 각인 효과나 피드백을 통한 제인지를 통해서 정확하니 자기가 학습한 것을 자기 지식화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로서 학업 성취의 핵심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처럼 중요한 메타인지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